자, 여러분은요, 오늘 나주 향교에 와 계신데요. 오른쪽으로 보시는 나주 향교울 표시석이에요. 나주 향교 표시석이 굉장히 크죠. 저 표시석만 보아도 나주 향교가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 왼쪽을 보시게 되면 또 하나의 비가 있는데 이곳에는 한자로 대소인원 개하마라고 쓰여 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신분이 있었기 때문에 신분의 높고 낮이 이런 거 상관없이 모두들 이 공간을 출입하는 사람들은 걸어 들어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평상시 이 공간은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1년에 딱 2번 열립니다. 봄과 가을에 석전대제라는 행사가 치러졌을 때 이 공간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특별하게 촬영을 위해서 열어놨다고 합니다. 자, 그럼 대선적 영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문이 3개가 있는 경우에는 가운데는 신문, 지금 열려 있지만 신문이라 그래서 이 대성전 영역에 모신 분들이 왔다 갔다 드나드는 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양 옆에는 이제 이쪽으로 들어갔다가 반대쪽으로, 동쪽으로 들어갔다 서쪽으로 나오는 그런 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뒤에 보이는 게 대성전입니다. 저희가 이제 안전히 재앙의 공간인 대성전에 들어왔다는 걸 의미하고요. 대성전은 보호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 중기의 건축물 양식을 가지고 있고요. 전하는 이야기로는 저 건물을 지을 때 공자님이 사셨던 저장룡 곡부에서 흙을 가져와다가 벽을 발랐다는 이야기가 유림들 사이에 전해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에 대 건물은 동무와 서무라는 건물입니다. 조선시대 때는 저희가 중국에 큰 나라를 섬기고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 18년은 밑에 동무와 서무에 모셔졌다고 그래요. 강복 이후로 이제 평등해졌고 이런 게 없어졌기 때문에 이 동무와 서무에 모셔졌던 우리 동국 18년을 지금의 영역인 대성전으로 모시게 되어서 대성전 안에는 공자님을 비롯해서 27위의 우리 성현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자, 제 뒤편에 보시게 되면 가운데 명륜당이라고 쓰여진 건물 보이시죠? 저 건물에서는 이쪽에 유생들, 유학을 공부하는 학생들 유생들과 그 유생들을 가르치는 교관들이 모여서 우리 공부하는 공약. 지금으로 말하게 되면 무슨 영역이겠어요? 교실의 공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양쪽에 걸린 날개 건물 보이시죠? 날개 건물에서는 서울에서 발령받아 오신 우리 교관들이 머물면서 학생들을 가르쳤던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지금은 교통이 발달해서 이런 향교에 오게 되면 자차나 버스나 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많이 오시는데 예전 조선시대라면 어떻겠어요? 그럴 수 없었겠죠. 그래서 학생들이 먹고 자고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인 지금으로 말하면 학교 공간 중에서 기숙사 공간이 있습니다. 그 기숙사 공간이 제가 가르치는 왼쪽과 오른쪽에, 그래서 동제와 서제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학생들이 모여서 쉬기도 하고 또 공부하기도 하고 했던 기숙사 공간입니다. 제가 서 있는 곳에 보시니까 바닥을 보시면 어때요? 벽돌로 무언가 새겨 놓았죠. 이것을 우리는 상읍내도라고 부릅니다. 이 상읍내도에서는 동제 학생과 서제 학생들이 모여서 서로 애를 갖추는 상읍내라는 의식이 치러졌고요. 또 이 공간에서는 그동안 배운 것들을 우리 교수님, 선생님에게 테스트 받는, 그래서 통이다, 불통이다. 잘하면 통하고 그 다음 단계를 넘어가고 그렇지 못하면 불통을 받아서 다시 그것을 공부해야 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됐다고 합니다. 여기가 지금 연꽃은 없지만 연못 이름은 연지라고 합니다. 나주 향교의 특성상 목조 건물이 많잖아요. 그래서 목조 건물에 취약한 것이 네, 맞아요. 불, 화재죠. 만약에 향교에 어떤 정각에서 화재가 났을 경우에 지금은 소방차를 불러서 급하게 끌 수가 있고 주변에 소방시설이 되어 있지만 예전에는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이물을 퍼다가 불이 났을 때 방화수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학생들이 마음이 심란하고 머리가 어지러울 때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렇게 물을 보면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또 이곳에 논의는 물고기를 보면서 내가 우리 집안을 이렇게 세워야지 하고 공부 의지를 다졌다고 합니다.
이곳은 나주향교를 알려주는 그 비석이 쭈루룩 세어 있는데요. 나주향교 뭐 중건비라든지 또 그 나주향교에 관련된 비석입니다. 가운데 있는 여기 비석에 금성별곡 가비라고 되어 있어요. 네, 이 비석은 우리 조선 성종 때 나주향교에서 공부했던 유생들이 속과에 한꺼번에 10명이나 합격을 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너무너무 기쁜 그때 선생님으로 하겠던 교관 선생님으로 하겠던 박성건이라는 분이 그 기쁨을 나타내는 글을 썼는데 이게 경기체가 형식으로 남아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나주향교를 어떤 것이었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어떤 소중한 자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에 보이는 이 건물은 삼화제 건물이에요. 이 삼화제 공간에서는 유생들이 공부를 해서 속과에 합격을 하잖아요. 그럼 따로 모여서 다음 시험을 준비했던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 한번 봐보세요. 이쪽에는 굉장히 큰 은행나무가 있잖아요. 나주향교 역사를 보여주는 듯한 은행나무예요. 또 향교에 대표적으로 심는 나무 중에 하나가 은행나무라고 하는데 은행나무 아름들이 몇 사람이 모여야만이 저게를 하나를 껴안을 수 있을까요? 굉장히 크지요. 또 오래된 나무다 보니까 밑둥에 보시게 되면 옹이 또한 큰 걸로 보여집니다. 나주향교 역사를 어떻게 보면 이 나무가 또 말해준다 할 수 있겠어요. 자, 보이시는 뒤쪽에 보이시는 이 문이 나주읍성 4대 문 중에 서쪽에 해당하는 서성문입니다. 또 다른 이름은 영금문이라고도 한답니다. 영금이란 뜻은 나주를 골고루 잘 비춘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1894년에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을 때 나주읍성을 지키는 수성군과 동학농민군이 격전을 벌였던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수성군이 이겨서 그 수성군이 이긴 이야기들을 우리 나주 금성간 비석군 안에 가보게 되면 금성토평비라는 이름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또 우리 나주읍성의 성벽의 높이가 4m에서 6m 정도 됐다 그러는데 유일하게 이 서성문에서 시작을 해서 우리 저쪽 나주청까지 약 200m 구간이 남아 있어서 옛날 나주읍성이 어땠나, 성벽의 구조가 어땠나를 확인할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네, 여기는 전라도 소리정원이네요. 네, 이곳은 우리 전라도 천년 사업으로 맛, 멋, 소리, 책, 미 이게 5가지로 소재를 가지고 지어진 정원인데요. 이 나주에는 소리정원이 들어서 있고요. 그 소리정원이 대표적으로 나주 신청문화관이라 그래서 전라도 여인들의 이런 발자취를 되새기고 그런 전통들을 계승하고 보급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나주읍성을 둘러보시다 보면 많은 담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것도 그중 한 곳입니다. 여기 대문 한번 봐보실래요? 무슨 구멍일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예전에는 여기에 항상 개가 밖을 호기심 있게 어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지를 내다보는 그런 구멍인데 오늘은 개가 출연을 거부했나 봐요. 안 나왔어요. 자, 담장 보시고요. 제 뒤로 보이는 담장을 유심히 한번 살펴봐 줬으면 좋겠어요. 보이시나요? 제 뒤에 담장은 앞에서 봤던 담장하고 좀 달라 보이지 않나요? 네, 이곳은 또 숨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구한말 임진왜란 때 타버렸던 경복궁을 흥선대원군 때 중건하게 되는데요. 그때 팔도 백성들을 불려들여서 중건 사업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근데 궁궐 담장, 경복궁에 궁궐 담장을 지었던 나주분이 돌아와서 이 담장을 지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주에서는 일명 궁궐 담장이라고 불려진 담장입니다. 어때요? 좀 다른 곳과 좀 달라 보이시나요?
자, 뒤에 건물 하나 보이시죠? 나주 예수 재림교회인데요. 이 호남에서는 가장 먼저 나주에 이 재림교회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재림교회에 지금 보이는 건축물은 1914년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이쪽에 와 있던 이근억이라든지 이런 전도사들에 의해서 선교가 이루어지고요. 또 그러다가 교육 사업도 실시하고, 그래서 나주민들의 어떤 계몽운동이라든지 근대 교육이라든지를 실시했던 그런 대표적인 앞장섰던 교회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와 계신 곳은 조선시대 목사님의 살림집 목사내야 금화컨입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요, 이렇게 집을 지어 놓으면 그 집에 맞는 이름을 달았다 그래요. 이걸 당호를 달았다 그러는데요. 이 금학컨이라 그래서 검은 거를 소리를 들으면서 학처럼 고고하게 살고자 했던 조선의 사대부 마음을 담고 있는 대표적인 건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조선시대 때 나주가 천년 목사골이다 보니까 약 1000년 동안에 360분 정도의 목사님이 이 나주에 부임해 오게 됩니다. 그러면 임금님이 나주로 발령을 냈기 때문에 이곳에 오셔서 사셔야 되잖아요. 그 목사님의 살림집, 목사님의 사택에 해당되는 부분이 이곳입니다. 저희가 남부지방이어서 남부지방은 대충 가운데 대청마를 중심으로 해서 함자로 일자형의 집을 짓게 되는데요. 여기를 보시니까 일자형이 아니지요. 한글 디귿자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중부지방의 가옥 구조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중공항에 한양 쪽에서 이쪽으로 파견하다 보니까 이 가옥의 구조마저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과 함께 방금 전에 저희는 목사내야 살림집인 금화컨을 지나 나왔는데요. 금화컨 앞에는 예전에는 동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동원 이름은 재금원인데, 이런 금화컨과 동원과 또 이렇게 관의 건물들을 들어오기 위해서는 이 관의 정문이었던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지금 제 뒤편으로 보여지는 문이 정수루라는 관아의 정문입니다. 이 정수루라는 의미에는 이곳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지런히 정제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다시 말해서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들어와야 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특별하게 위에 보시게 된 북이 매달려 있잖아요. 이 북은 아니지만 처음에 북이 달아진 이야기는 조선시대 때 김성이라는 목사님이 나주 고을에 부임해 와서 민원을 해결하는 신문가 역할을 하기 위해서 북을 처음 매달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서 없어지고 나주시에서 2004년에 다시 북을 달아서 나주 시민들의 어떤 그런 소원들을 담아서 12월 31일에 북 두드림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과 함께 우리 관아를 빠져나가서 금성강 영역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금성관, 왕을 상징하는 공간은 금성관을 들어가기 위해서는 3개의 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문이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망화루라는 문이에요. 자, 정문을 통과해서 그 다음 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있는 문은 정문 말고 중간에 있어서 우리가 중산문이라고 합니다. 왕을 상징하는 공간인 금성관에 이르기 위해서 마지막 문이 있었던 내산문이 위치했던 자리입니다. 여기에 만약에 문이 있다면 이 문을 통과하게 되면 가운데 임금을 상징하는 공간 금성관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서 금성은 저희 나주 옛 지명입니다. 그래서 임금을 상징하는 공간 금성관이고요. 이 금성관의 그 넓이, 면적은 약 98평 정도가 된다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32평 아파트를 3개 정도 모아놔야만이 되는 거리인데, 안에 그럼 임금을 상징하는 공간이니까 뭐가 있을 것 같은가요? 그죠? 임금을 상징하는 무언가가 있어야겠죠. 어떤 이는 뭐 임금의 옷이 걸려 있을 거라는 건, 어떤 사람은 임금의 어진이 걸려 있을 거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금성관 안에는 뭐가 있냐 그러면, 임금은 어디 사세요? 맞아요. 궁궐에 살잖아요. 궁궐 중에서도 어디 살죠? 네,
궁궐 중에서도 강령전, 뭐 근정전, 수정전, 사정전 이런 전이라는 공간에 살아요. 그래서 임금을 사는 공간이 전이기 때문에 전패나 대궐을 상징하는 골패, 골이라고 써진 한자를 여기다 모셔놓고 그거를 임금 대하듯이 했답니다. 그러면 이 나주목의 관리들이 음력으로 초하루와 보름에 여기에서 임금에게 충성하는 망골례라는 의식이 행해졌던 곳이기도 해요. 또 오시다가 보시니까 이 금성관 말고도 양 옆으로 이렇게 쫙 날개 건물 보이시죠? 날개 건물의 오른쪽에 해당하는 건물은요, 우리가 동익헌이라고 부릅니다. 동쪽에 있기 때문에 동익헌이라고 부르는데요. 관찰서로 와 있던 이행이라는 분이 여기에 오셔가지고 주변에 오동나무가 굉장히 많았다 그래요. 그래서 오동나무가 많았는데 특히 어떤 오동나무가? 벽오동나무가 많았대요. 그래서 벽의현이라는 현판을 그때부터 달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이 양쪽 날개 건물 중에서는 훨씬 더 큽니다. 여기는 중앙의 관리가 또 뭐 다른 나라 중국이나 일본의 사신들이 이쪽에 왔을 때 머무는 공간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연회도 베풀고 또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회를 베풀었던 공간답게 큰 마루를 자랑하고 있고요. 이쪽 공간에서는 정삼품 이상의 벼슬아치를 주로 묵었다고 해요. 그러면 그 정삼품 이상의 벼슬아치 말고 그들을 수행하는 수행비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말하면 그 수행했던 사람들은 반대편인 서쪽 건물에 주로 묵었다고 합니다. 자, 몽문화관에서는 고려 성종 때부터 1895년까지 약 1000년 동안 나주가 목으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나주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는 곳이 나주몽문화관이에요. 또 나주에 유명한 게 있죠? 네, 맞아요. 네, 곰탕이 유명하죠. 양지와 사태를 푹 고아서 우려냈기 때문에 담백하고 깔끔한 맛이 특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도 가족과 함께 꼭 한번 드셔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나주의 이곳저곳 살펴본과 동시에 나주 또 다른 명칭, 우리 천년목사골 나주, 또 임금이 태어난 고향이라 그래서 어향나주, 또 수도 한양과 너무 많이 닮아있다 그래서 소경나주라고 불리는 만큼 나주는 굉장히 많은 문화유산이 남아있습니다.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찾아봐 주시고 또 이런 우리 문화유산을 사랑해 줬으면 좋겠습니다.